투자가를 위한 경제 콘텐츠 플랫폼 AK 라디오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동혁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이번 주 7일 이제 네. 월요일이었죠. 네. 미국의 이제 생물학자, 유전학자 2명이 네. 마이크로 RNA라는 네. 것을 발견해 그 네. 공로로 올해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다는 보도를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까요?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번 주 월요일 오후 6시 반에 발표가 됐고요. 올해 노벨 의학상은 이 미국 교수 두 분인데요. 네. 매사추세츠 대학교의 비터 엠브로스 교수하고 하버드 대학교의 게리 러브컨 교수하고 두 분이 이제 생물학, 유전학 이제 하시는 분인데 공동 수상했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네네. 저희 아시아경제도 기사를 썼고요. 네. 이 두 분은 한 30년 조금 더 된 거죠. 1993년도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안에 있는 마이크로 RNA라는 거를 발견한 공로라고 합니다. 사실 노벨 의학상이 대단하다는 건 알고 네. 보면 볼 때마다 항상 일반인 같은 이제 저 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내용이 다 어렵거든요. 네, 저도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두 번이나 얘기가 나왔던 네. 마이크로 RNA 네. 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네.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용어 설명 비슷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사람이나 동물 이 세포 안에는 DNA가 있잖아요. DNA는 우리가 이제 다 들어봤잖아요. 이 DNA가 이게 세포를 이 어떤 제품, 물건이라고 비유를 해보면 DNA는 이 설계도라고 합니다. 조금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유전자, DNA는 유전자, 이제 100% 똑같진 않지만, 근데 이 RNA는 이 DNA, 세포 안에 있는 그 DNA 유전자, 이 설계도를 자기가 복사해가지고 그 복사한 DNA 설계도를 가지고 새로운 제품, 즉 DNA가 똑같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새로운 단백질과 세포를 만드는 어떤 생산 공정, 생산 설비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생산 공정도 복잡한 것처럼 이 RNA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올해 노벨상을 받은 두 사람은 이 RNA 중에서도 아주 특히 크기가 미세한 마이크로 RNA라는 게 이 우리 세포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를 처음 발견했대요. 이 공로입니다. RNA라는 것 중에서도 마이크로라는 작은 거를 발견한 건데 그러면 도대체 왜 그게 이 노벨상이라는 큰 업적의 그런 상을 받을 만큼 중요한 건가요? 마이크로 RNA가 하는 기능은 이 세포 내에서 이제 유전자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새로운 DNA를 가진 똑같은 DNA를 이제 복사해서 가진 새로운 세포를 만들 때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조절해주고 또 제어를 해주는 일종의 그 생산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이 컨트롤이 잘 되면 정상적인 유전자 DNA를 그대로 복제한 정상적인 제품이 나오겠지만 컨트롤이 잘못되면은 이 불량품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정상 작동을 하는 불량품이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몸 같으면은 세포가 잘못되니까 병이 생기는 거죠. 암일 수도 있고 당뇨병일 수도 있고 자가면역 질환일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 몸의 DNA가 불량품이 돼서 병이 생기는 과정에 이 마이크로 RNA가 그 컨트롤 타워로 개입을 한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이 마이크로 RNA가 이 새로운 제품, 새로운 단백질 세포를 만들 때 유전자 조절하는 기능을 잘 제어하고 또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지 알아내면 질병치료법 개발에 이용될 수가 있겠죠. 이 조절을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바로 잡아주자. 우리 공장으로 치면은 퀄리티 컨트롤을 해주자. 그래서 인류 질병 치료에 대한 아주 엄청난 가능성을 처음 발견한 공로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대단하다는 건 알겠는데 아쉬운 점이 이게 한국이 아닌 이 외국에서 나왔다는 거 항상 이제 이런 건 미국이나 해외 선진국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 마이크로 RNA 연구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세계적인 연구자가 계시고 아주 큰 이 국제적인 과학적인 연구 성과가 이미 나와 있어요. 모르셨죠? 서울대 생명과학부에
김빈내리 교수라는 이제 여성 교수분이 계시는데 이 김빈내리 교수가 이 마이크로 RNA 연구 분야의 아주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요번에 노벨상을 받은 공로가 엠브러스 그리고 러브컨 두 학자가 1993년도에 마이크로 RNA라는 걸 처음 존재를 발견해서 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우리 김빈내리 교수님은 그 이후 몇 년이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마이크로 RNA가 존재한다는 건 요번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알아냈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김빈내리 교수가 연구해서 밝혀냈어요. 세계 최초로. 그래서 2015년도에 세계 최고 과학지인 셀에도 논문을 내고 네이처에도 논문을 내고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세계적인 연구 결과를 내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노벨상을 받은 미국의 두 교수님하고 김빈내리 교수님도 잘 아는 사이라고 그래요. 관련이 있군요. 그렇죠. 그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들이니까 이 마이크로 RNA로 노벨상을 받으면 김빈내리 교수님도 받지 않을까라고 항상 후보에 올라 있었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희망은 남아 있는 거네요. 네, 노벨위원회가 요번에 그 미국의 두 교수님께 상을 준 거는 이 마이크로 RNA를 처음 발견한 공로로 이제 상을 준 거죠. 발견한 이후에 어떻게 만들어지길래 발견이 됐지? 이제 이런 약간 후속 연구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거보다는 원래 이 노벨상은 현재 시점에서 세계적인 의미를 가지는 연구가 시작된 초기 단계의 연구 성과에 상을 주는 경향이 늘 강해요. 의학상도 그렇고 다른 분야도 그렇고. 그래서 이 처음 발견한 분한테 이제 같다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는데 우리 김 교수님도 계속 세계적인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언젠가는 꼭 받으시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그러게요. 받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그 마이크로 RNA 얘기로 네네. 돌아가서 네. 초반에 1993년 약 30년이 지났는데 네, 31년 그때, 됐죠. 그때 네. 처음 발견됐다고 말씀해 네, 주셨어요. 네, 네. 그럼 이제 이게 실제로 네.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네. 활용이 되고 있는지도 네. 문득 궁금해지네요. 아쉽지만은 아직 이 마이크로 RNA를 이용한 어떤 질병 치료법이나 의약품 개발이 제대로 상용화된 건 아직은 없다고 그래요. 이제 그게 있었으면 이번 노벨상 받은 걸로 또 이 글로벌 제약업계의 큰 어떤 그 산업적인 이슈도 됐겠지만 그렇지만 이미 2010년대 한 후반 정도부터 이 마이크로 RNA를 이용해서 암이나 어떤 희소질환 치료제 연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 본격적인 이 어떤 상용화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를 연구자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제 노벨 의학상 이거 관련해서 네. 방송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네. 작년에도 네네. 이 RNA 관련해서 네네. 노벨상을 수상한 게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이 RNA라는 게 유행인 걸까요? 유행이라기보다 네. 이제 세계 과학계 의학계에서 이 아주 중시되는 지금 이 핫 트렌드라고 핫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작년에도 이제 RNA가 받았는데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RNA는 DNA라는 그 어떤 설계도를 이제 복사해서 새로운 단백질과 세포를 만드는 생산 공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공장의 생산 공정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RNA도 다양한 게 이제 있거든요. 그 중에 작년에는 메신저 RNA, 우리가 이제 기사를 읽으면은 영어 소문자 mRNA라고 쓰는데 이 메신저 RNA 연구를 하셔가지고 2020년 이후에 코로나19 유행할 때 코로나 백신 개발에 기초가 되는 그 연구 성과를 쌓아놓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이 카리코 카탈리 교수하고 드루 와이스먼 교수가 이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RNA는 똑같은 RNA지만 올해는 마이크로 RNA, 작년에는 메신저 RNA. 점점 말이 어려워지긴 합니다. 그러면 네. 그 대체 메신저 RNA는 무엇이길래 네. 무슨 공로로 작년에는 수상을 하게 된 건가요? 올해 노벨상을 받은 이제 이 마이크로 RNA가 우리 단백질과 세포를 만드는 공정에서 유전자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신저 RNA는 이 유전자 오리지널 DNA 유전자의 설계도를 전달하는 다음 이제 신제품을 만드는 공정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그래서 메신저고 이를테면 어떤 배달원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이제 활용이 됐는지 이제 요거는 작년 노벨상 수상됐을 때 많은 기사화가 많이 됐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설계도를 메신저 RNA한테 복사를 시켜서 이 사람 몸에 백신을 만들어 주사를 하면 주사를 맞은 사람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설계도를 이미 몸 안에서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모양을 갖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요거는 코로나19구나라는 걸 이미 알도록 학습을 시켜놓고 그래서 실제로 감염이 되면 인체의 면역 기능이 지난번에 백신을 통해서 메신저 RNA가 전달을 해준 그 설계도 그대로 똑같이 생긴 바이러스가 들어왔네 요놈이네 하고 이제 출동해서 물리치는 이런 기능으로 만든 백신입니다. 뭔가 완벽하게 100%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RNA 연구 관련해서는 진짜 노벨상을 매년 받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 의학계하고 과학계에서는 특별히 이제 작년에는 그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이제 크게 메신저 RNA가 받는 게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하지만 이 RNA 연구가 현재 글로벌 의학 또 관련 제약 연구 개발에 큰 화두인 거는 맞아요. 이미 오래 전부터 그랬고요. 실제로 2006년도 올해를 기점으로 하면 한 18년 전이죠. 그 2006년도에는 노벨 의학상하고 노벨 화학상을 두 분야를 동시에 RNA 연구자가 받은 적도 있어요. 그때는 노벨 의학상은 RNA라는 게 이제 존재는 그 이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RNA는 이게 뭐 하는 존재지?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RNA가 사실은 DNA하고 단백질의 중간 과정에서 이게 제가 신제품 만드는 거에 비유를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유전자 정보의 전달과 재생 관련해서 뭔가 큰 역할을 한다는 거 처음 발견을 한 공로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이 RNA가 쓸모없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아니야. 유전자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였어.를 발견한 공로고 그리고 그 해의 노벨 화학상은 RNA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또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해에 두 가지 의학상과 화학상을 RNA가 같이 받을 정도로 이미 한 근 20년 가까이 전부터 굉장히 이 의학계, 과학계의 중요한 연구 주제로 지금 계속 발돋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뭔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건 처음인데 그럼 노벨상의 그런 분야 중에 RNA가 굉장히 인연이 깊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그 서울대 김빈내리 교수님도 이미 수년 전부터 노벨의학상 그 유력한 후보로 계속 이 손꼽히던 학자분이세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이 분야 연구가 적극 발전해서 한국에서도 노벨의학상이 이 RNA 분야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유익한 내용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제가 대신 감사 인사드리면서 AK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